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의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요새 동영상 굉장히 많이 업로드 하면서 이게 동영상 하나 준비하는데 보통 1시간 정도, 그리고 촬영하는 것도 뭐 2, 3분이지만 편집까지 하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콘텐츠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구독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상위 노출도 좀 많이 되게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대한변호사협회 보험소송 전문 변호사로 등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보험 사건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금일은 그 보험계약 체결 전에 그 고지 의무 위반, 그리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그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좀 그 경우가 좀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지 의무 위반에 관해서 살펴보면 고지 의무 위반은 그 보험사가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이걸 체결하더라도 보험료를 뭐 한 달에 얼마를 받을 것이냐, 월 보험료를, 이렇게 보험 계약 체결 가부 또는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았다. 실제 우리 사례에서는 대부분 과거의 질병력, 과거에 무슨 예를 들어 뭐 암 진단을 받았다거나 갑상선에 뭐 무리가 있었다거나 성인병이 있었다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계약 체결 시에 잘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험사 주장대로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보험 계약 해지되고요. 그리고 보험금, 해당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도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보험사의 이런 주장이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어요. 즉 과거에 내가 있었던 질병력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이번에 발생한 보험사고하고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예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비인후과 청력 장애가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좀 되게 중요한 어떤 질병이어가지고 알릴 의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피보험자분께서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 간 부분에 암이 걸렸다. 근데 이게 청력 부분에서 있었던 게 뭐 귀 부분에 그런 부분 뭐 암이 아니라고 하고 뭐 간 부분의 암이라고 하면 이것은 인과관계가 솔직히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아가지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그래도 금번의 암 진단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이렇게 고지 의무하고 알릴 의무 위반하고, 그러니까 고지 의무하고 이번에 발생한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보험사들에서는 당신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보험금이 나가지가 않아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고지 의무 위반하고 보험사고하고 인과관계가 딱 잘라지면은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준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의 상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모든 질병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기나 인후통이나 뭐 천식 이 정도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도 몇 년 전에 받은 것까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서 알릴 수 없잖아요. 그런 사소한 거 만약에 고지 안 했다고 한다. 그거는 경한 과실로 봐야지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까지 보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겠죠. 이렇게 근데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지 의무로 위반한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것이 사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걸 굳이 고지 못한 것이 이게 그것까지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해야 되고 계약 해지도 못한다. 이런 사안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보험금을 받거나 계약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 알릴 의무 위반, 즉 계약 체결 후에 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통지 의무 위반은 계약 체결 후에 그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험 발생의 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료도 당연히 높아져야겠죠. 근데 그 부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건축물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해요. 근데 건축물 그 주인이 이제 추가 공사, 뭐 인테리어 공사도 할 수 있고 외벽 공사도 할 수 있죠. 또는 안에 구조 변경, 구조 변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요 자재에 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굉장히 많이 보험사에서 주장을 합니다. 이게 불이 났다 그러면 구조가 변경돼 있거나 또는 추가 공사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위험이 변경됐어요. 근데 당신이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계약 해지하고 돈도 줄 수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보험사에서 알리 의무 위반,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많은 건들이 실제 법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알리 의무 위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어느 정도 수준의 내부 공사나 추가 공사는 이것은 설령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 대상물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주요 구조가 콘크리트 외벽이 예전에도 이게 뭐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작업한 것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고, 주요 골조가 철근, 철골,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순히 내부에서 이렇게 뭐 추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공사라고 볼지언정 위험이 증가하는 공사, 즉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 통지 의무 위반도 보험 사고하고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건축물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위험이 증가된 건 사실이라고요. 예를 들자 그러면 샌드위치 패널 그런 건물에다가 막 천막 같은 거를 중간에다가 막 지어놓은 거죠. 자, 그거는 분명히 위험이 변경된 건 맞죠.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누가 불을 지른 거예요. 걷다가 방화를 한 거죠. 방화를 해가지고 천막 건물이 아닌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던 샌드위치 패널 부분에 이렇게 탔다고 해봐요. 그럼 천막 부분은 통지 의무 위반으로서 이 부분은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샌드위치 패널은 내가 천막을 짓던 말든 남이 이렇게 방화하는 것까지는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컨트롤 할 수 없는 거고 인과관계가 지금 끊어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사에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또는 통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하거나 또는 보험금 당연히 지급돼야 될 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 그 경우에 한번 꼭 전문가하고 상담 후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